트랜서핑 시리즈보다 조금 발전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랜서핑 버전 2.0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프티라고 하는 고대 여사제가 이제 독자들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각 챕터에서 앞부분에 타프티가 평범한 인간들에게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들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논지는 타프티가 어떤 우월적인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들에게 좀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스크린. 자, 나의 착한 아이들아, 지난번에 3가지 법칙을 알려주었다. 꿈에서든 생시에서든 너희는 잠들어 있다. 꿈과 생시 모두 프레임의 움직임이다. 프레임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그럴 능력이 없다. 처음부터 좀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너희는 그 어리석은 꿈도 볼품없는 삶도 통제하지 못한다. 첫 번째로 너희는 잠들어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그것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꿈이란 무엇인가? 언젠가 내가 너희는 자기 자신 사용법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자, 너희에게는 2개의 스크린이 있다.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이다. 그리고 주의라는 것이 있다. 주의는 항상 내부나 외부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지만 가끔은 그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있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의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생각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내부 스크린에 연결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행동을 한다. 반대로 주변 상황, 외부 스크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너희 자신은 잊혀지고 너희의 생각은 잊혀지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내부 스크린 또는 외부 스크린에 연결되는 행동이 바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내부 스크린 또는 외부 스크린에 주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상태 말이다. 이때 너희는 아무 힘이 없고 자기 자신도 주변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 사용법이란 꿈이나 생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내부 또는 외부 스크린에서 주의를 의식의 중앙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두 스크린 사이의 중간에 있는 점을 찾아보거라. 주의가 이 점에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생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그 현실 속의 너희를 볼 수 있다. 너희는 두 스크린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다음 주제, 꿈속에서의 산책. 나의 착한 아이들아, 지난 수업에서 너희는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잠이 드는 것은 주의가 스크린에 얽매인 상태이다. 잠이 들거나 잠에서 깨는 것은 꿈과 생시 모두에서 가능하다.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주의를 의식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의식의 중심이란 너희의 주의가 바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볼 수 있는 관찰 지점이다.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지점이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주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의식의 점에 있게 된다.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내 현실이 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의식의 점으로 들어가라. 나는 현실의 꿈속을 산책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고 명료한 상태에서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 산책을 가거라. 다음 챕터, 다음 소주제, 현실로의 첫 외출.
현실로의 첫 외출. 너희는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말에 따르는 것일까? 너희는 너희가 등장인물로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영화에 연결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너희는 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고 시나리오의 흐름에 휩쓸려 다닌다. 하지만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 주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나리오는 너희에 대한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시나리오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과 의지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프레임에서만 사용된다. 꿈속의 등장인물들은 영혼조차 없는 거푸집이고 마네킹일 뿐이다. 그 다음 소챕터 주의 감시하기. 나의 착한 아이들아,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 보자꾸나. 첫째, 평범한 의식의 상태에서 너희는 어느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다. 둘째, 주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없다. 셋째, 너희는 영화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 너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무엇에 소유되어 있었느냐? 바로 지금 그 시나리오의 소유였다. 너희의 자아는 곧 주의이다. 즉 너희의 주의가 너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시나리오에 의해 조종당한다. 꿈은 생시고 생시는 꿈이다. 즉 생시는 생시에서 꾸는 꿈이고 평범한 꿈은 꿈속에서 꾸는 꿈이다. 생시는 생시에서 꾸는 꿈이고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은 꿈속에서 꾸는 꿈이다. 현실에서 산책을 할 때 너희가 계속해서 잠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라. 계속해서 주의를 중심으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 주의 자체에 대한 주의를 감시하거라. 즉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것이다. 주의를 항상 의식의 중심에만 붙들어 두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24시간 의식의 중심에만 붙들어 두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응하는 너희의 능력이 중요하다.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응하는 너희의 능력이다. 너희는 어떤 사소한 사건이라도 그것이 외부에서 느껴지는 또는 영화나 내면에서 느껴지는 고난에 너희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잠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 습관인 어떤 일이 생기든 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정신 차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가볍게 살짝 일어나는 사건만 있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신호이다.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행동을 하든 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너희는 두 가지 활성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외부 활성체, 하나는 내부 활성체이다. 외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깨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자마자 내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깨어나는 것이다. 외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깨어나는 것이고 내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깨어나는 것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활성체를 깨어서 남은 내용은 타프트 2탄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